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크의 오의석 PD입니다. 저는 1인 영상 제작자로 영상을 업으로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영상 제작자로서 일을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처음과 다르게 제 모든 영상 작업물들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고, 처음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또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상미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창작자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비슷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미를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의 끝에 도달하는 종착지는 저는 항상 필름 룩, 그리고 시네마틱 룩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름답거나 멋있는 걸 보면 영화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화적인 룩을 멋있고 아름다운 느낌의 정점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네마틱한 룩을 얻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요소는 카메라, 조명, 연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영역에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 편집 툴은 파이널 컷 프로지만 다빈치 리졸브로 컬러 그레이딩 작업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막상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의 컬러 그레이딩에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효율과 성능 효율, 그리고 비용 효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컬러 그레이딩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퀄리티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좋은 기회로 좋은 협업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디앤서라는 필름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감사하게도 디앤서 측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지원해 주셔서 몇 주간 디앤서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전문적이고 세세한 튜토리얼, 프로페셔널하게 디앤서를 활용하는 영상은 디앤서 공식 채널부터 여러 유저들로부터 이미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 듯해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프로 컬러리스트가 아니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온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디앤서를 사용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는가, 이것들을 중점으로 사용 후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디앤서를 적용해볼 푸티지를 가져왔고요. 작년에 2023년 5월이죠. 가서 이제 찍어온 도쿄 시부야에 있었던 장면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색을 좀 입혀볼 생각입니다. 촬영은 소니 알파7 S3로 촬영을 해왔고요. 픽처 프로파일은 S로그 3로 해서 촬영을 담아왔습니다. 처음 디앤서라는 소프트웨어를 프레시하게 사용해보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색을 잡을 수 있나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디앤서 프로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네, 좀 푸른색 느낌이 나게 되어 있죠.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미 기본으로 필름 그레인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필름 그레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쭉 항목을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조금씩 내려보다 보니까 여기 어떤 것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네요. 에네이블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일단 좀 해제를 해주고 해야 한 단계씩 쌓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끌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인풋이라는 것을 보면 카메라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Choose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 소니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알파7 S3니까 A7 S3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고, 저희가 찍은 것들은 S로그 3, S 가뭇 3 시네로 촬영을 했거든요. 뭔가 색이 좀 더 아까보다는 차분해진 느낌이 있죠. 굉장히 뭔가 정석적인 색깔을 잡아준 느낌이고요. 정석적으로 그 소니에서 제공해주는 픽처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해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상세 설정이 또 있네요. Exposure Compression이겠죠? Exposure를 만져주면 이제 밝기 노출을 만져주게 되어 있고, 일단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비디오 스코프를 켜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xposure Compression을 가지고 만져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둡지는 않게 살짝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진 않게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Temperature 굉장히 센시티브하네요. 이거를 만져주어서 만져주기보단 저는 그냥 가만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틴트나 이런 뭐 다른 기능들도 굳이 뭐 만지진 않겠습니다. 디프린지라는 것도 여기 보니까 enable을 해야지 작동이 되는데 enable을 하지 않고 굳이 이건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란이 이제 필름이죠. 필름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enable을 꼭 켜줘야지 적용이 되고요. 기본으로 코닥 비전 3 250D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른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D는 데일라이트이고 T는 텅스텐이라고 하죠. 나머지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압박이 느껴질 만큼 분량이 엄청 많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많아요. 저도 디지털로만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굉장히 많은 필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시 앤 풀을 만져주면은 요게 또 그 감도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냐 적게 적용되냐를 만져주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니카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로모크롬 대부분 조금 많이 강하네요. 색감이 좀 강하네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래의 색깔을 조금 유지하면서 필름틱한 룩을 유지하고 싶은데 코닥 안에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닥 비전 3 200 텅스텐이 형광등이죠. 비전 3 500 텅스텐 4 코닥 울트라맥스 400? 오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값을 좀 조정해주고 이 느낌 정도 선에서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필름 디벨로퍼 또 이거 enable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필름 자체에서도 또 한 번 더 이게 보니까 각 단계별로 한 번씩 밝기나 뭐 화이트나 이런 것들 눌러주고 색깔을 잡아주는 단계들이 하나씩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 이게 보통 영화 제작과 필름 사용했었을 당시에 있었던 프로세스랑 비슷하게 아마 구현을 해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필름 디벨로퍼 안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트 부스트를 만지면은 이거는 대비를 주는 거고 감마 코렉션, 감마 잡아주는 거고 예. 그리고 컬러 세퍼레이션은 이제 색을 만져주는 것 같은데 스코프에서는 좀 보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미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부스트 이거는 좀 채도를 조절하는 것 같고요. 껐다 켰다 네 색을 조금 여기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컴프레션 필름 컴프레션 또 enable 적용해주고 적용만 해줘도 살짝 기본 적용이 좀 되네요. 네. 보니까 이 화이트만 딱 잡아서 잘 눌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컴프레션이다 보니까 임팩트 값이 줄어들면은 약해지고 높아져야지 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많이 어두워지네요. 압축률을 높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좀 올려주고 화이트 포인트 너무 밝기가 날아가지 않게끔 좀 적당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도 살아있게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톤 레인지 이것도 톤al 레인지를 그 다음에 톤al 레인지를 만져주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제가 보기에 좀 적당한 선에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and 여기서도 또 한 번 필름 컴프레션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블랙이랑 화이트를 중심으로 뭐 expand니까 뭐 확장시켜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블랙이랑 화이트를
밝기 값에 맞춰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스코프를 보면서 너무 100은 넘지 않게 또 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 값을 좀 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Enable 잘 눌러서 효과를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컬러 모드도 노멀이랑 루마 두 가지 값이 있는데 딱 눈에 봤을 때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진 않아 보입니다. 기본 노멀로 해서 적용을 좀 시켜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란인데요.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이제 기본 리니어는 그냥 저희가 작업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느낌이고, 시네온 필름 로그는 뭔가 또 많이 뿌연 느낌이 나네요. 코닥 2383 프린트 필름은 뭔가 블루한 톤들도 좀 굉장히 청록색 톤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엔듀라 글로시 페이퍼, 이것도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글로시한 느낌이 나네요. 이름 같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뭔가 필름 에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적용하려면 그나마 코닥 2383 프린트 필름으로 적용해서 만져보는 게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름 감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꼈을 땐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만져보면서 좀 세부적인 설정들 좀 한번 만져주고, 아날로그 레인지 리미터, 에네이블 적용시켜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끄고 켜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편집들을 할 때 정확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레퍼런스가 있는 게 제일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딱 보면서 제 기억과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좋다, 첫 느낌이라는 걸 전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쁜데? 괜찮은데? 라는 느낌들을 가능한 살려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닥 엔듀라 글로시 페이퍼 프린트란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코닥 2383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닥 2383을 만져주면서 또 한 단계 위에 익스펜드해서 블랙과 화이트 포인트를 가지고 또 적용을 좀 해줄게요. 밝기와 블랙과 화이트를 좀 맞춰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헤드 영역을 만져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에네이블 만져주고, 옐로 블루랑 마젠타 그린, 사이언 레드, 이것도 이제 좀 색을 만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갱을 누르면 모든 게 좀 리셋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만지지는 않을게요. 저는 지금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어서 그래서 하이라이트나 이제 뭐 아예 안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입니다. 자, 필름 그레인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켜주니까 기본으로 있는 게 35mm의 ISO 250입니다. 자, 종류들이 이제 미리수랑 ISO 이 두 가지 값으로 해서 8mm, 16mm, 35, 6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ISO 값이 커질수록 필름 그레인이 커지고, 지금 미리가 작아질수록 필름 그레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필름 그레인을 가장 적게 만들고 싶다면은 높은 미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65mm, 그리고 가장 적은 ISO 50을 선택해 줘야지 이렇게 효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필름 그레인을 가장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ISO 값을 높고 미리를 작게, 8mm의 ISO 500.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필름 그레인이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65mm의 ISO 50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할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할레이션을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줌인을 해서 보면 화이트 영역, 이것도 이제 보니까 슈퍼 8 노 램젯 8mm, 16mm, 35mm, 65mm 이렇게 있고요. 노 램젯과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만져보면 노 램젯이면은 굉장히 노란 불빛, 주황 불빛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65mm로 적용을 하면은 색이 조금 좀 가능한 덜 적용되는 거 봅니다. 너무 과하진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65mm에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35mm에 슈퍼 35. 그 정도 돼도 이제 좀 넓게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블룸입니다. 블룸은 이제 좀 눈에 확실히 여기도 티가 나네요. 우리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빛에 적용되어 있는 상광 필터 같은 거를 씌워준 느낌인데 8mm, 16mm, 이것도 미리수가 커질수록 좀 적어지는 느낌인데 35mm, 65mm, 저는 너무 과하지는 않게 잡는 게 가장 이뻐 보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65mm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름 데미지를 보는데, 필름 데미지는 말 그대로 필름에, 옛날 필름 보면 뭔가 뭐 더스트 같은 게 껴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 데미지 한번 쭉 볼게요. 35mm. 이것도 미리수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데 16mm,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과하진 않게 35mm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름 브레스는 색이 뭔가 레드톤이랑 그린톤이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효과를, 그 과거에 있었던 필름 효과를 주는 느낌이 이제 필름 브레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숨을 쉬는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게이트 위브인데요. 이제 게이트 위브는 뭐냐, 좀 보니까 이제 기존 촬영본보다 살짝 줌인되면서 뭔가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8mm, 16mm, 35mm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살짝 핸드헬드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의 연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살짝만 줘보겠습니다. 35mm 슈퍼 35로 적용을 해주고, 오버스캔은 이 많이 보던 옛날에 이제 영화 효과들을 많이 주던, 이걸 오버스캔이라고 하는군요. 이 오버스캔 효과들이고요. 저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네팅, 비네팅을 보면 또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랑 패던 조절해 주면서 살짝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쯤에 오니까 모니터라는 란이 있네요. 이 모니터를 가지고 뭔가 클리핑 인디케이션, 뭔가 클립이랑 펄스 컬러를 가지고 뭔가 색이 나간 거나 이게 뭐 잘 볼 수 있는 모니터 값인데, 이게 앞쪽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색이 나갔나 안 나갔나를 좀 볼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아웃풋인데, 아웃풋이니까 요거는 적용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믹스 값인 것 같은데, 지금 내 적용한 값을 얼마나 적용할 거냐, 줄이면 아예 적용 안 되고 100% 굳이 보고 내가 생각한 값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좀 블렌딩을 하는 느낌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요. 그러고 지금 좀 원래 촬영본 자체에서 살짝 좀 노출의 미드 정도를 낮춰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좀 날아가나 싶어서 살짝 잡아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정도가 좀 나쁘지 않은데요. 딱 처음 보는 느낌이다라고 했을 때 필름 감성이라는 제 기준에서의 느낌으로는 충분히 이쁘게 적용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됐네요. 이제 그럼 결과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디엔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졌고, 또 결과물도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특히 디엔서의 그 효율성과 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초점을 맞췄던 그 두 가지만 딱 맞춰서 본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전문가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아는 만큼 더 깊게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정들,
그런 것들도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범용적인 사용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앤서가 범용적인 사용자들을 품으려고 하는 시도는 iOS 앱을 출시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모두가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영상에 쉽게 필름룩 감성을 입힐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디앤서의 필름룩 감성이 매력적이었다라고 느껴지셨다면 한번 앱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잘한 좀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켜자마자 디폴트 값으로 필름 그레인이나 몇 가지 효과들이 켜져 있어서 찾아서 끄고 굳이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설정 탭들이 다 열려 있거나 아니면 다 닫혀 있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닫혀 있고 어떤 것들은 열려 있어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앤서는 계속 연구하면서 또 주기적인 업데이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가장 사용하기 편하게 금방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색이라는 영역은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죠. 명백하게 화면이 안 보이게 색이 날아갔거나 뭐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색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좋다, 나쁘다 라는 어떤 느낌에 기반한 게 더 많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해왔던 제작 방법들을 따라가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재현하고 복각하려고만 한다면 맞고 틀림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 느낌을 응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표현에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답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디앤서에서는 현재 2024년 컬러리스트 어워즈를 열고 있는데요. 참가하는 데에는 어떤 참가비도 없고요. 뮤직비디오부터 쇼필름, 상업 영상이나 대부분의 영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앤서 플러그인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작업을 했다면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블랭크의 오의석 PD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